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4월 4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강보합을 보이며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0.33%, 그리고 코스닥은 0.26%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으나 오늘 분봉상 흐름을 좀 체크해보면 2시 반을 좀 넘어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보인 점에 대해서는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크게 우리가 좀 흐름들을 살펴보자고 한다면은 기술주의 약세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일 미국 증시도 보합권 중심의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되었습니다. 미국의 3대 증시가, 즉 이거는 업종별 차별화가 두드러졌다라고도 우리가 함께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기술주의 약세예요. 제가 최근에 좀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입니다. 5월달부터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자, 근데 제가 뭐라고 강조를 드렸었는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국 석유의 생산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원유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심화될 수가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이 조만간 조기 종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그 증시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좀 확대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은 가장 취약점이 좀 드러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기술주와 성장주들이잖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바이오 관련주라거나 뭐 웹툰, 컨텐츠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하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바이오 관련주는 지금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살펴볼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있죠. 바로 미국의 암 연구 학회 AACR이라고 불립니다. AACR이 개최가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떠한 기대감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지 흐름들도 우리가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뭐 2차 전지나 뭐다 하면서 코스닥 속에서 다양한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시가총액 상위를 좀 뒤덮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지만, 원래는 이제 사실 코스닥이 가려면은 바이오가 가야 된다, 이런 시선이 굉장히 강했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의 자리를 잡기도 잡았고, 여타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꽤나 잡아먹는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좀 유효한 상황이기는 하죠. 최근에는 2차 전지가 지수를 견인했다고 하면은 이 수급이 어떻게 바이오로 잘 이동이 될 것인가. 지금은 여타 뭐 대형주들의 상승도 보이긴 하는데,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가 아무래도 눈에 띄다 보니까, 물론 이슈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들의 좀 지속 여부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과연 진짜 눌림이 좀 세게 올 수 있겠느냐, 너무 숨도 안 쉬고 올라갔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흐름, 여파들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들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 또한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제가 좀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EU의 고위 대표라고 불리는 호세프 보렐과 미국의 국무장관 토니 블랑컨이 이제 에너지 안보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벨기에에서 만나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는 당연히 지금 화두에 올라 있는 게 원유, 그리고 국제 유가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서방에서 어떠한 대응책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슈가 터지자마자 이런 일정이 있다 지금 나는 점에서 추가 감산의 영향이라던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떤 언급들을 할 수 있을지, 증시에는 그러면은 불확실성 해소나 불안감 해소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 같은 경우는 사실 증시에 계속해서 상하방 압력을 좀, 증시의 분위기를 좀 좌우잡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내일도 두 명의 연은 총재 연설이 이어지고 있고, 좀 특징적인 내용으로는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 연설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늘 11시인데 일단 최근에 지역 은행들의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되었었고, 아직까지 무조건적인 해소 국면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좀 이게 이슈가 묻혀가는 감은 없잖아 있긴 하지만, 이 실물 경제 속에서라던가 은행권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좀 언급을 할 것인가, 우려감을 확대를 시킬 것인가, 혹은 좀 별일 아니다, 이제 좀 선제적인 대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큰 위기 없이 넘어갈 수 있다, 안도감을 펼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고위 위원들의 이제 회담과, 펜이 자꾸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회담과 이 연설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내일 증시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결국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신 종목군들은 기술주와 성장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이나 물가 뭐 이런 내용들은 기술주와 성장주 가장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우리가 거시적인 내용들도 이렇게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이거 혼자 공부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증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